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만에 뵙죠. 자, 이제 두 번째인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일주일 지난 소감이 공부하시면서 각 과목 한 주 단위로 이렇게 공부하면 이번 주가 2주차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주에 했던 과정이 그 과목이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지셔야 돼요. 이어지셔야 돼요. 예, 그거 이어지시면은 그대로 반복 작업하는 게 익힘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두세 번 정도 익힘 작업하게 되면 그 순환 과정이 3번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익힘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가 일주일 지나면 그 내용 다시 떠오르고 까먹고 다시 떠오르고 까먹고 한 3번 정도 되면은 이제 5월, 6월이 지나고 그때서부터 이제 문제풀이 접근하시면 되니까 꼭 제가 강조 드린 것은 출석을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학원에 출석하는 거. 그거만 지켜서 하시면은 큰 공부 시간을 따로 할애하지 않아도 그 출석만 잘 지켜서 그거를 학습 목표를 삼으셔서 공부하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둘째 시간인데 프린트물 지난주에 안 오셨고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은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요거 토지대장 양식 서식. 예, 요거는 지적하는 다음 주까지가 지적을 하는데 지적하는 시간에는 꼭 요거를 갖고 다니십시오. 요거 한 장은. 자, 그러면 교재 인문서 교재 137페이지. 137페이지. 자, 이제 보시면은 거기에 용어가 8 지적 기준점 9 지적 측량이 있죠. 이건 조금 이따 용어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교재 여러분들 어디로 넘어가시느냐면 한 페이지 넘기셔서 138페이지 보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인문 들어간 게 이겁니다. 지적. 자, 그러면 들리세요? 자, 보시면은 요 지적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크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땅의 호적을 국가가 땅의 호적을 관리한다. 땅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이제 지적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땅을 이제 법률용어로 토지. 자, 요것을 등록 관리하는 이제 장부를 지적 공부.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한 국가의 공적 장부를 지적 공부라 하고, 지적 공부에 요 토지 정보를 등록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 정보를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 작업하는데, 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요 토지는 어떤 토지를 등록하냐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등록 관리하겠죠. 그럼 이 모든 토지를 등록 관리하는 자가 이제 국가기관 중 국토교통부라는 국가기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관리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이 학원이 위치한 평택시 비전동의 땅을 직접 와서 등록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권한을 갖다가 평택시장한테 위임해 준다 그랬죠. 그러면 평택시장이 자, 비전동의 토지가 요 모든 토지, 우리나라에 속하는 모든 토지에 속한다면 비전동 10번지 토지를 등록 관리하는 평택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등록관리 업무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을 갖다가 대신하는 업무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국가기관으로서 토지 등록관리 업무하는 것이지 지자체장으로서 업무하는 게 아니다라는 용어를 이제 배웠고, 그러면 자, 요 모든 토지를 등록관리하는데, 자, 평택시장이 이 평택시의 토지를 등록관리할 때, 평택시의 모든 토지를 등록관리할 때, 자, 등록하는 이제 토지의 단위가 필지라는 겁니다. 한 필지마다 토지 정보를 갖다가 이제 필지에 관한 토지 정보를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내 땅이라는 개념이라 그랬죠. 민법상에 얘기하면 토지 소유권 하나가 만들어지는 토지 단위를 법률용어로 필지라 하고, 그럼 이 필지 개념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이제 다룰 때
토지를 갖다 매매, 증여라는 거래를 할 때, 땅을 담보 잡힐 때, 은행에 이제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을 때, 저당 설정하거나 매매할 때 토지를 거래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토지라는 물건을 거래할 때 거래 단위는 반드시 토지를 거래할 때는 뭐를 단위로 거래하도록 되냐면 필지 단위로 민법상의 소유권이 하나 성립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개업 등록을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을 때는 이 거래를 알선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죠. 중개수수료를. 그러면 토지를 갖다가 중개물건으로 거래해서 거래계약서를 중개계약서를 쓸 때도 토지는 뭐를 단위로 중개계약서? 필지 단위로. 그러면 민법상이나 중개사법상이나 그다음에 토지를 갖다 등기소에 등기 낼 때도 필지 단위로.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문에서 민법이라든지 중개사법이라든지 지금 저와 함께 다루는 지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등기법에서 토지 단위는 전부 다 뭐를 단위로 배운다? 필지. 그러면 참고로는 조금 더 학문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 기초 지식이 되셔야겠기 때문에. 그럼 1차 과목에서 다루는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필지 단위로 배운다, 안 배운다? 학개론 들어가셨죠? 학개론에서는 필지 단위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땅을 개념으로, 땅이나 건물 개념으로 이제 그 학문을 배우는 것이지 필지 단위로 그 책에 서술돼 있지 아니야. 모든 토지 단위로 배우는 거지 필지 단위로 배우는 게 아니라. 또 하나 2차 과목에서도 그럼 지금 제가 열거했던 저와 함께 다루는 지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등기법에서는 필지 단위로 토지를 배우고 중개사 법령에서도 필지 단위로 배우고 세법상에서도 필지 단위로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2차 과목에 부동산 공법 이제 앞으로 들어가셨죠? 공법 필지 단위로 안 배웁니다. 그러면 개괄적인 과목에 해당하는 미시적인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이제 민법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중개사법이라든지 저와 함께 다루는 공시법령에서는 토지를 필지 단위로 배우는데 두 가지 과목에서는 땅의 개념을 배울 때 필지 단위로 배우지 않는다는 큰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차 과목의 부동산 학개론이나 2차 과목의 부동산 공법에서는 필지 단위로 토지를 절대 배우지 않는다는 거. 예, 자, 그러면은 자, 요 필지를 갖다가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할 때 요 등록이라는 법률 용어 다시 한번 반복. 공적 장부에 국가가 관리하는 장부를 공적 장부라고 하는데 국가 공무원이 공적 장부에 기록을 할 때는 법률 용어를 모두 다 등록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법에서. 그런데 등록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장부 이름을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등기부. 자, 그럼 한번 연습. 자, 주민등록제도, 자동차 등록원부, 항공기 등록제도죠. 그러면 국가의 공적장부에 다 기록하는 업무를 할 때는 다 등록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데 등기부라는 명칭을 가진 장부에 국가공무원이 기록을 할 때는 등록이 아닌 유일한 예외로 법에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등기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자, 등기부라는 명칭을 가진 공적장부가 아니니까 지적공부에 공무원이 기록 작업을 할 때는 어떤 법률 용어를 사용한다? 등록. 자, 그러면 자, 이제 오늘은 요겁니다.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토지를 갖다 등록 작업할 때 교재를 잠깐 이제 큰 구조를 보시면 138페이지에 제일 위에 제목 보십시오. 챕터 2 해놓고 토지의 등록 이렇게 제목 달려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오늘 배워나가는 큰 맵 지도를 한번 그려본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자, 토지를 지적공무로 한 장부에 등록하는 작업을 배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교재를 한번 이제 보시면은 138페이지에 자, 의 및 일절 원칙, 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의. 자, 그거 이제 보십시오. 64조의 법조문인데 자, 지적에서 시험 문제 내면 항상 시작하는 법조문 문구입니다. 그게 의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딘지 찾으셨죠?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죠. 계속 반복하는 거. 모든 토지를 등록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법에서 누구로 규정해놨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그 권한을 부여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 토지의 조사 등록 이렇게 나와 있죠. 의는 이제 그 법좀 똑같이 반복해서 놨고,
자, 거기 이 등록 신청 및 등록사항의 결정 이렇게 나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예, 그 법점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반복.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 가로는 생략할게요. 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자, 거기서 지적소관청이 밑줄 쳐보십시오. 형광펜. 제가 형광펜 꼭 갖고 다니라 했죠. 형광펜. 지적소관청이 형광펜. 결정한다. 형광펜.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모든 토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갖다가 평택시 땅은 평택시장이 이제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평택시의 비전동의 토지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결정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는 소유자가 그걸 결정해 달라고 시청 지적과에 찾아와서 그걸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지목을 지적공부에 전으로 해줄지 대로 해줄지 공장용 운전을 해줄지 면적을 얼마로 등록할지 경계선을 도면에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두 다 누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형광펜 근거. 누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신청은 소유자가 하지만 그 소유자가 신청한 토지의 지적공부 토지대장의 면적, 토지대장의 지목, 지적도에 그리는 경계선은 소유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평택시장인 지적소관청이 그걸 결정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는 형광펜 준비. 자, 직권으로라는 법률 용어만 형광펜 밑줄 치시고 고개 들어오십시오. 직권으로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사용할 텐데 이 용어는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걸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평택시 관할 등기소에 가보면 평택시의 모든 토지가 등기되어 있다, 등기가 안 돼 있는 토지도 있다. 그러면 평택시청 지적과에 가보면 평택시의 모든 토지가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돼 있다, 등록이 안 돼 있는 토지도 있다. 등록이 안 돼 있는 토지 없다. 지금 형광펜 밑줄. 뭘 거섰죠? 또 그러지 마시고. 이미 거놨잖아요. 이게 등기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문제를 던져드렸을 겁니다. 등기되어 있는 땅의 숫자, 필지의 수와 지적공부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땅의 숫자는 같다, 같지 아니하다. 같지 아니하다. 땅은 소유자가 거래해갖고 그 거래를 원해서 당사자의 임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있어야 등기가 되지만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란 지적공부에는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이 법에 근거해서 강제적으로 토지 임야대장에 다 등록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에는 결론 평택시의 모든 토지가 토지 임야대장에 빠짐없이 다 등록이 되어 있다 하면은 맞는 지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할 등기소에 평택시 관할 등기소에는 평택시의 땅이라 하더라도 등기가 안 돼 있는 토지도 있을 수 있다. 왜? 소유자가 신청해야지만이 등기해주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등기관이 강제적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해요. 이걸 이제 민법상에 여러분들 용어를 뭐라고 민법에서 용어를 사용하냐면은 재산권은 사적 자체의 원칙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사적 자체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용어로 이제 법률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거래를 강제하지 아니한다는 거. 예, 자 그러면 이제 지적을 들어가죠. 그럼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교재를 이제 잠깐 다시 보시고 자 138페이지 이제 하단에 3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갖고 큰 절차가 거기에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오른쪽 139페이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지적공부 정리 이렇게 용어 나와 있죠. 이거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이제 139페이지 보시면 토지의 등록단 이렇게 제목 나온 거 찾으셨습니까? 예. 자, 그럼 이거 보십시오.
자,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는 뭐를 단위로 등록하냐면 필지 단위로 등록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139페이지 이제 거기에 제목을 잠깐 봐주시고 토지의 등록 단위 해놓고 1필지, 2 양입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요겁니다. 필지가 되려면 이 필지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그러면 한 필지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걸 양입지다 이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 자, 용어만 익혀 나가시면 이제 되는 쉬운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필지를 정하는 기준은 자,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한 필지로 만들고 싶다면 소유자가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 필지로 지적소관청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에서 한 필지로 만들기 위한 기준을 어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 필지를 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놨느냐. 그게 이제 필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은 여러분들 139페이지 보시면 1필지 이렇게 나와 있고 문장 세 문장 나와 있죠. 거기 읽을 겁니다. 자, 필지란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대통령령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한 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기준 형광펜 밑줄 치셨습니까? 예, 그래 놓고 자, 거기 들어보십시오. 자, 거기에서 한 필지로 정하는 기준이 조금 이제 인문서라 빠져 있는데 한 필지로 정하는 기준은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 땅의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현실로 눈에 보이는 이만큼을 한 필지로 이제 자, 소유자 갑 앞으로 이걸 한 필지로 만들어 주려면 법에서 충족하는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이만큼을 측량해서 이제 한 필지로 갑 앞으로 땅을 법적으로 평택 시장이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럼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자, 보십시오. 갑 앞으로 이 부분을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 작업을 해서 한 필지로 만들어 주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자, 갑 앞으로 그러면 소유권 하나가 성립되는 토지 단위가 이제 이만큼이고 이만큼이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소유권 하나가 미치는 범위가 이제 성립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 지적 대통령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얘기합니다. 시행령에 의하면은 기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해작업 한 필지로 정하는 기준은 이 부분이 측량하는 이 부분이 먼저 첫 번째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은 일본에서 끝번호를 지적공부에 끝번호를 부여하는 단위를 지번부여지역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동이나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은 제가 섬이라고 지난 시간에 메모했죠. 섬을 단위로 언제 일본에서 끝번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 앞으로 소유권을 성립하는 한 필지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라는 법률용은 뭐냐면은 비전동과 제가 이 동 이름을 보면 비전동 옆동이 어디지? 무슨 동이 있죠 또? 비전동과 인접한 동명칭. 합정동. 즉 갑 앞으로 땅을 측량해서 만들어주는 이 부분이 합정동과 비전동에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비전동 측량하는 이 부분이 비전동 안의 부분이어야지 비전동과 합정동에 양다리가 걸쳐 있는 부분은 측량을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대로 읽어 나갈게요. 이건 교재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법전을 그대로 해놨으면 이제 될 텐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해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오히려 메모할 거 없이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계속 읽어 나갈게요. 소유자가 동일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전에. 뭐가 동일하고? 갑 앞으로 소유권 하나 성립시킬 토지면은 이 부분이 갑의 소유권이 미치는 토지까지만을 한 필지로 측량해서 등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1필지에는 1소유권,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측량하고자 하는 부분이
갑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를 측량해서 등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소유자가 동일하고 이렇게 이제 법률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갈게요. 용도가 동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용도가 동일하고라는 것은 갑 앞으로 측량해서 지적구매에 등록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현재 용도가 하나의 용도로 땅이 이용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용도가 동일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할게요. 자, 이 한 필지를 갖다가 이제 경계와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 작업하기 위해서는 지적 측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 측량은 왜 하느냐면 경계와 면적을 경계를 도면에 그려주고 면적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 작업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하는 겁니다. 그럼 경계와 면적을 갖다가 측량할 때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축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축소, 도면 안에다가 현지 땅을 축소시키는 비율, 그걸 축척이라고 하는데 같은 축적을 사용해서 측량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쪽을 측량할 때는 1200분의 1의 축적으로, 서쪽을 측량할 때는 한 필지 서쪽을 측량할 때는 2400분의 1의 축적으로 다른 축적을 사용해서 경계점을 도면에 정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1200분의 1이면 1200분의 1, 2400분의 1이면 2400분의 1. 하나의 축적을 가지고 필지의 경계점을 측량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축척이 동일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이요. 한 필지로 측량하고자 하는 부분에 현지 땅의 표면을 지반이라고 법전에 써놨습니다. 지반. 표면이 절대 끊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한 필지로 정할 수 있다. 법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많이 교재는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건, 이건 그냥 한번 들으셔서 이해하시라는, 그걸 지금 암기하라고 시험 문제 이제 현재는 안 나니까. 옛날엔 이제 이게 시험범위였는데 빠져 있습니다. 현재는 시험범위에서. 자, 근데 알고는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자, 이 부분을 한 필지로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 작업 해볼게요. 이어서 이제 해볼게요. 비전동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용도가 동일하고 축척이 동일하고 땅의 표면인 지반이 연속되어 있는 토지는 한 필지로 정할 수 있다. 자, 한 번만 더 연습. 이 부분을 측량해서 이렇게 또 한 필지로 소유권을 만들어서 을이라는 사람 앞으로 지적공부에 등록 작업을 해주고 싶습니다. 측량해서. 그러면 자, 이 부분을 한 필지로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 작업하려 한 번만 다시 연습. 이 부분이 자, 정하는 기준 들어갈게요. 어디 안의 토지로서 비전동 안의 실물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비전동 안에. 다른 동하고 걸쳐 있으면 안 돼. 측량하는 부분이. 예, 합정도가 걸쳐 있으면 안 돼. 비전동 안의 땅이어야 돼. 일단 이 측량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용도가 동일하고 축척이 동일하고 땅의 표면일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한 필지로 정할 수 한 번만 더 3세판이니까 이만큼을 지적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 작업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시작. 비전동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용도가 동일하고 축척이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한 필지로 정할 수 3세판 했는데 뭐. 그럼 계속 해갖고 등록 작업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한 필지를 정하는 기준. 이걸 제가 왜 메모하거나 교재 안 써드리냐면은 현재는 시험범위에 빠져 있습니다. 20회 이후에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7년 전서부터. 예. 자, 그러면 근데 일단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이제 이렇게 해놨죠. 이것도 양입지 이렇게 해놨죠. 예외해놓고 양입지. 이거 교재 잠깐 보시고. 자, 139페이지. 양가로 2 요건 제한 이렇게 나와 있는 찾으셨습니까? 아니 이 양입지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 거 법률 용어 찾으셨죠? 그럼 양입지라는 법률 용어에 자 메모 준비 필기 준비 필기 자 거기에다가 자 쓸 겁니다. 주지목 주종 네 요거 큰 제목 이 양입지라는 법률 용어 교재
나 있는 글자 옆에다가 요거 쓰십시오. 주지목 추종. 주지목 추종 5글자 쓰시고 다 메모하신 분은 거기에 드시고. 자, 그게 이제 무슨 용어냐면은 자, 이 부분을 한 필지로 자, 지적 공부에 자, 정해서 등록해 볼게요. 비전동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갑의 소유권에 미쳐 이 부분까지. 자, 소유자가 동일하고 그다음에 집안이 동일하고 그다음에 축척이 동일한 축적 측량을 사용하는데 자, 이제 보세요. 용도가 동일하고를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필지 정하는 기준에. 그러면 한 필지로 측량하고자 하는 부분 안에는 땅의 용도가 하나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한 필지 안에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주된 용도, 종된 용도 두 개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된 용도와 종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가 비전동 안의 토지고 갑의 소유권이 미치고 집안이 이어져 있고 측량도 동일한 축적으로 측량을 하는 다른 요건은 다 충족하는데 용도가 동일하고 요건을 못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사례를. 자, 여러분들 여기 답이라는 용도는 자, 이제 법률 용어인데 답이라는 용도는 법전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그냥 귀로 들으시면 돼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식물을 경작하는 토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지적공부의 지목을 답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를 이용하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 이용하여? 물을 이용하여 경작이라는 것은 밭갈경자의 질작자입니다. 자, 물을 직접 이용해서 식물을 경작하는 토지로 이용될 때는 지적공부의 지목을 뭐로 등록하거라? 답. 그러면 답으로 여기에 답으로 이용을 하려면은 물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로가 없어서 여기를 수로 이 부분을 수로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수로로 이용되는 것은 이제 일반 용어로는 자, 이게 이제 법전에는 이제 한자로 써놔요. 도랑구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랑, 논두랑, 보뚜랑 아시죠? 농수로 쉽게 얘기하면 농수로.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지금 뭐로 땅이 이용되고 있고 국어, 농수로로 이용되고 있고 이 부분은 답으로 이용되고 있다. 두 개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지만 두 개로 이용되는 토지가 비전동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이 답 옆에 농수로가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 주된 용도의 편의를 위해 편의라는 것은 이 답은 쉽게 얘기해서 논농사 지려고 여기에다 농수로 설치해놨지 않습니까?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었다 법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토지는 용도가 다른 부분이라 하더라도 다른 필지 성립 요건인 비전동 안에 위치해 있고 집안이 이어져 있고 축척이 동일하고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용도 다른 요 국어 토지를 따로 필지를 구획하지 말고 요 국어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된 용도 토지 안에 편입해서 등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된 용도 토지 안에 편입해서 등록하면 이걸 이제 등록 작업해 볼게요. 등록 작업하면 지적공부 토지대장에 등록했다. 그 다음에 지적도에다가 이 토지 측량해서 그림을 그려준다. 자,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자, 현지 땅 지적공부에 종된 용도로 사용하는 이 농수로까지를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답으로 등록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는 지목이 뭐로 등록되느냐면 자,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되니까 지목이 답으로 등록되는 거죠. 그러면 현지 토지는 자, 답까지 지적공부에 등록했습니까? 아니면 이 농수로까지 등록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지 토지는 지적공부엔 답이라 하더라도 현지 토지, 종된 용도 토지는 답이 아닌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답이라는 필지 안에 편입되는 종된 용도 토지 이름을 이 부분을 양입지 이렇게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땅의 사용 용도가 답이 아닌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답의 필지 안에 편입되는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부지를 법률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양입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용어인지를 아셔야지. 필지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예외라는 것은 이 부분은 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답의 필지 안에 편입되는 종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이름을 양입지. 이걸 이제 여러분들 큰 제목 양입지 옆에 5글자 메모했죠? 자, 다시 한번 반복. 주, 지목, 추종의 원. 주, 지목, 추종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메모했죠? 이게 주된 용도입니다. 주된 용도는 뭐이고? 답. 따를 종자죠? 종된 용도는 국어. 그럼 종된 용도 토지는 자 따로 국어로 필지 구획을 따로 하거나 주된 용도 필지 안에 편입하여 등록하거나 주된 용도 답의 필지 안에 쫓을 추자, 따를 종자를 거기다 쓴 겁니다. 주, 지, 목, 추, 종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주된 용도 필지 안에 따를 종자, 쫓을 추자를 쓴 거죠. 그러면 주된 필지 안에 편입되는 종된 용도 토지 이름을 법률용어로 양입지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거기 교재 보시면 밑에 이제 요건 및 제한 나와 있죠. 자 거기에서 제한 이렇게 나와 있는 법률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자 이제 형광펜으로 준비. 1. 종된 토지 지목 대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대만 형광펜 대만 형광펜. 2. 주된 토지 면적의 10% 초과해서 10% 형광펜. 3. 종된 토지 면적의 330제곱미터 초과해서 330제곱미터 형광펜. 3개 형광펜 칠하신 분은 고개 들어보시고. 자, 그러면 제한이라는 법률 용어는 여기 제한이라는 법률 용어는 이 종된 용도 토지를 주된 용도 필지 안에 편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한에 걸리는 사유는 자 요거죠. 다 종된 용도 토지인데 종된 용도 토지가 주된 용도 토지 안에서 전체에서 이 농수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몇 %를 초과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를 초과할 때는. 그 다음에 이 전체에서 농수로가 10%는 차지하지 않아도 요 농수로 자체 면적입니다. 자체 면적이 얼마를 초과할 때는 300. 여러분 평으로 계산하면 330제곱미터가 약 100평. 농수로 자체가 100평을 넘어가는 때는 이거 애누리 땅이라고 볼 수가 없어. 독립적인 한 필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필지 구획을 따로 해 법에 이렇게 제한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종된 용도의 편익의 목적이 대인 경우. 종된 용도의 편익의 목적이 뭐인 경우? 올해는 27일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여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참고로.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뭐 쉬운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본 수업으로 그냥 직접 들어가죠. 1년 내내 요거 3개만 아시면 되니까. 이게 법전에 이거 3개밖에 없습니다. 시험 문제 뭐 항상 돌려서 내는 게. 근데 올해는 뭐 요게 나왔죠. 뭐.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할게요. 메모.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주된 용도요. 주된 용도 첫 번째 과수원, 주된 용도 목장용지, 주된 용도가 묘지입니다. 자, 이제 갈게요. 이 메모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안 하죠. 전혀 시험 문제 뭐 영원한 시험 문제인데 이 뭐 반복 한 2번 하면 자연스럽게 돼. 메모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가볼게요. 과수원이라는 법률 용어 지금 주된 용도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과수원, 주된 이 부분이 과수원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 과수는 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 유실수. 예. 물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식물을 경작하는 토지 중 그 경작하는 식물이 뭐일 때? 과수류 유실수.
법률용어는 과수류죠. 과수류. 과수류. 그러면 여러분들 호두, 사과, 배, 귤, 잣. 그게 다 과수류죠. 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로 이용되는 때는 지목을 뭐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냐면 과수원으로. 그러면 과수농사 지려면은 자 여기에서 출퇴근하면서 과수농사 짓는 게 편리함. 아이 과수원 안에다가 집 지어놓고 과수농사 짓는 게 편리함. 그러면 자 종된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 과수농사 지려고 과수원 바다 안에다가 자기 집을 지어놨죠. 그러면 그 과수원은 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수원 안으로 양입을 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양입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놨다. 종된 용도의 편익의 목적이 뭐일 때는 다시 한번 주된 용도가 아니에요. 어디가 종된 용도의 편익의 목적이 대일 때는 주된 용도 필지 안으로 양입하지 못하도록 법에 제한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 사유가 종된 용도의 편입 목적이 대이어서 주된 용도 필지 안으로 편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유가 법전에 딱 3가지. 시험 문제 뭐 이거 이제 원 없이 반복할 텐데 3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디 안에 주거용 건축물. 그 다음에 2번째, 목장용지네. 그 다음에 3번째, 요즘 묘지 관리하는 묘지 건축물, 사무실, 묘지공원, 그 사무실 건축물이 있죠. 그거 묘지 안에 출입구, 묘지공원에 가면 출입구에 사무실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근무하는. 또 묘지 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묘지에서 따로 필지 구획해서 따로 등록하도록 돼 있다. 따로 등록하도록 법에서 제한 걸어놨다. 법전에 딱 3가지 사유밖에 없습니다. 요거 이제 익힘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요까지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계속 반복할 거니까 여러분들 뭐 따로 메모 필요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교재 이제 140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필지를 정하는 기준과 그에 대한 저희 양입시를 봤으니까 필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 작업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자, 필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자, 무엇을 등록하느냐 하면 토지 표시를 해야 이제 지적 공부의 필지가 등록이 되는 거죠. 토지 표시를 할 때는 이 토지의 소재를 지적 공부에 등록 작업하고 지번을 등록 작업하고 용도 지목을 등록 작업하고 그 다음에 측량해서 경계를 도면에 그 도면상의 경계 넓이를 측정해서 면적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 작업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번 시간 이제 해나가는 것은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등록하는 작업을 평택시장이 이제 등록하는 작업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한 문제씩 다 배당됩니다. 시험에서 이것들이. 자, 그럼 보시면 소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전에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행정구역 명칭이 미리 부여되어 있으니까 비전동에 위치한 땅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다 평택시 비전동이라고 당연히 등록하겠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합정동에 위치한 토지를 지적공배 필지 등록 작업할 때는 평택시 합정동이나 행정구역 명칭이 이미 있으니까 평택시 합정동으로 등록하면 되겠지. 그럼 법전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럼 이 다음서부터 이제 법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이제 어떻게 등록하는지. 자, 이제 보시고, 자, 잠깐 여기 보시고. 용어가 익힘 작업이 내셔야 돼. 요거는 지번은 번호 오늘 수업 때 익힘 작업이 내셔야 돼요. 번호를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지번 이렇게 부릅니다. 필지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지번이라 한다. 자, 2번째 갈게요. 자, 지목이란 자, 요거는 이제 계속 요거 익힘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주된 용도. 필지 지적 공부의 토지의 종류를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지목이라 한다. 주된 용도. 이걸 익힘 작업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째 경계는 이것만 익힘 작업하시면 됩니다. 선.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그려놓은 선을 법률용어로 경계. 그럼 현지의 담장, 울타리 개념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걸 익힘 작업을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은
필지마다 지적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요걸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익힘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이제 익힘 작업 배울 겁니다. 자, 그게 교재 140페이지. 교재 보십시오. 140페이지. 자, 이제 보셨으면은, 자, 이 상단에 집어내놓고 2절 1의의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의에서 찾을 건 요거만 찾아서 형광펜을 권나가면 되겠죠? 번호, 요걸 법률용어 찾아서 형광펜을 거주시면 되는 겁니다. 필지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의에서는 요 두 글자 법률용어 익힘 작업하는 번호, 필지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번호라는 걸 찾아서 형광펜 그려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예, 번호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번, 부여 및 표기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자, 이제 찾으셨으면 자, 1. 부여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 양가로 1. 자, 갈게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온 거 찾으셨습니까? 그 옆에다가 자, 쓰십시오. 5글자 쓸 겁니다. 필기. 자, 이렇게. 이렇게 메모.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은 이거죠. 메모 5글자 하신 분은 자, 보시면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번 부여 지역은 다시 한번 그럼 그대로 대입하죠. 평택시장이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부여할 때는 뭐별로 지번 부여 지역. 그러면 평택시 관할구역 내 지번 부여 지역은 뭐가 있다? 동도 있고 리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리 단위마다 동 안에 필지 지적공배 지번 부여 작업, 리 안에 필지 지번 부여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리 안에 지번 부여 작업을 할 때는 자, 이제 요거는 자, 한 필지가 아니라 이제 비전동입니다. 비전동에 필지 지번 부여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측량해서 이만큼을 만들었고 다시 이만큼을 만들었고 측량해서 이만큼을 지적공배 등록 한 필지 이제 측량해서 지적공배 등록 작업을 이제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비전동의 자, 필지 측량해서 지적공배 등록 작업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옆에 합정동으로 가서 합정동에 이제 필지 지적공배 등록 작업. 그럼 합정동에 다시 옆으로 가서 이제 등록 작업. 그럼 리 단위로 등록 작업을 이제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여기서 시험에서 뭐 이 지문은 뭐 안 나오면은 이상한 건데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전동의 지번 부여 작업이 끝나요. 그 다음에 옆에 합정동 가서 지번 부여 작업. 그 다음에 이제 리로 가서 무슨 리가 있다면 무슨 리로 가서 지번 부여 작업. 그 다음 옆에 리로 가서 이제 지번 부여 작업 이렇게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안에 필지를 측량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지적공배 지번을 부여할 때는 비전동의 1번이라는 번호를 비전동 어느 필지에다가 부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법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법전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규제 없으니까. 다시 한번 자, 익힘 귀로 여러 들으시면 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러면 이제 볼까요? 여기가 이쪽 북쪽인 거 아시죠? 여기는 이쪽은 이렇게 되네. 자, 그럼 필지들이 측량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들어진다면은 자, 어디 필지에 지금 비전동 1번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냐면 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냐면 평택시장이 마음대로 부여할 수가 없고 북서쪽에 여기에 1번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 필지 지적 공배. 그러면 자, 1번 지번을 부여한다면 이제 2번, 3번 지적 공배 부여 작업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에 이 북서쪽에 위치한 이 필지 지적공부 1번 작업을 부여한다면 비전동의 끝집어는 어디에 부여될 것 같습니까? 상식. 이건 상식대입. 청대각선 여기 지금 이쪽에 측량해서 등록하는 필지의 지적공부의 끝집원이 부여되겠죠? 네, 여기에 끝집원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이걸 법전에 쓰는 겁니다. 북서에서 일어날 기, 번호를 시작해서 어느 쪽으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을 북서 기번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이제 부여하느냐 하면 이제 이건 용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에 규정해 놓은 이유는 그 나라 언어 형태에 따라 다른 겁니다. 왼쪽에서 좌에서 우로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이쪽에 숫자, 시작되는 숫자가 1이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숫자를 써나가죠. 그러면 글자를 까꾸로 쓰는 나라는 까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를 쓰는 나라도 있습니까? 없다고요? 있는데. 잠깐 말씀. 우리나라 그전에는 북서기본법이 아니었어요. 1975년 지금 뭐 한참 말 많은 정권의 아버님인 박정희 대통령 유신시대 75년까지는 우리나라 이게 아니었고 여기 일본 지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의 지번 떼어보면 다 한자로 써 있었는데 지번이. 지금 아라비아 숫자로 나오죠? 네. 그전만 해도 토지대장 떼어보면 지번이 한자로 다 나와 있었습니다. 한자 1, 2, 3, 4 못 읽으면 지번 못 읽죠? 예전에 토지대장 보시면은. 예. 자, 그이가 우리나라가 한글이 우리나라 국어가 된 때가 1975년입니다. 그럼 1975년 이전에는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번도 한자 표기 방식. 그럼 한자는 가로쓰기 사용, 세로쓰기 사용. 한자 설명 이렇게 가로쓰기 사용 안에 한자는 세로로 써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써나가죠. 그럼 지번이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위치를 북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동기번법. 그러면 한자 문화권인 나라는 이 지번 부여하는 데 있어서 뭐를 사용하는 것이고 북동기번법 사용하는 것이고 한자 문화권이 아닌 대부분 나라는 다 영어도 알파벳도 좌에서 우로 사용하죠. 한글도 좌에서 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나라가 거의 다 북서 기본법을 채택합니다. 그 유일한 예외가 이제 한자 문화권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북동 기본법을 사용합니다. 예. 그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예. 이런 얘기는 뭐 암기하고 뭐 저기 할 얘기도 아니고. 근데 기초 용어가 이제 튼튼해지면 이거 뭐 암기할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것. 이렇게 이제 용어를 익히시면 되겠고. 자, 이제 그 다음. 자, 양가로 2 보세요. 양가로 2 교재 보셔야 돼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 찾으셨습니까? 어딘지? 자, 형광펜 준비.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 보기만 형광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 너무너무 많이 나왔죠? 그 단순한 법정. 형광펜 칠하셨습니까? 오늘 받아.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났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양가로 2번 큰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이걸 안 쓰면 돼요. 그걸 법전의 법률 용어 뭐라고 해놨냐면 지번 변경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번 변경이다. 지번 변경. 자, 한번 대입해서 한번 볼게요. 거기 주어가 법전에 뭐래? 지적소관청, 즉 평택시장은 자, 지번부여지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번부여지역은 한 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전동 안을 얘기하는 거죠. 비전동의 토지가 1번 옆에 보니까는 지번이 10번, 10번 옆에 보니까는 자 45번. 그러면 지번이 지금 나란히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까? 지번이 지금 순차적으로 부여되지 않고 지금 뒤죽박죽으로 부여되어 있습니까? 뒤죽박죽으로 부여되어 있다면은 그 비전동의 토지를 관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비전동의 토지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종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해 놓은 지번을 전부 다 없앱니다. 평택시 없애고
평택시 비전동의 토지 임야대장의 지번을 갖다 새로 매겨주는 작업을 법률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지번 변경. 그러면 첫 번째 용어 이해할 거. 지번 변경은 이 평택시 비전동의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지번 좀 바꿔주세요. 신청으로 하는 겁니까? 절대 신청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신청하는 게 아니고 평택시 비전동 토지를 관리할 평택시장이 비전동 토지 관리가 불편하면은 그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제도이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바꾸는 작업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문제 포인트는 형광펜 겁니다. 그럼 평택시장이 이 비전 지번을 갖다 전부 없애서 새로 일률적으로 잘 차근차근히 매겨준다는 거죠. 그걸 지번병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누구의 승인이 떨어져야 된다. 경기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거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로 갈게요. 지번의 구성. 거기에는 자, 3개가 있을 겁니다.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이 제목의 형광펜을 이렇게 칠하십시오. 영원한 시험 문제들입니다. 그 법조문은. 그 안에 문장 전부 형광펜 칠하면 너무 어지러우니까는 제목에다만 이렇게 양가로 1의 형광펜, 2 형광펜, 3의 형광펜 이렇게 빠짐없이 읽어주라는 겁니다. 빠짐없이. 양가로 1번 볼게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그건 따로 형광펜 치지 말라는 그 제목에다 형광펜 칠해놨으니까 빠짐없이 그 조문을 봐야 된다는 거면 익힘 작업을. 자, 지적공부의 지번을 표기할 때는 뭐로 표기하거라? 아라비아 숫자로. 단 어디에 등록하는 토지는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 자, 해볼게요. 자, 요 토지를 갖다가 한 필지로 지적공부에 등록 작업합니다. 토지대장에 등록 작업할 수 있고 지적돈 생략할게요. 자,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가 있는데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는 비전동 이게 아라비아 숫자지 않습니까? 예. 자, 10 이렇게 등록하면 되는데 자, 비전동의 요 토지를 임야대장에 등록 작업한다는 겁니다.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비전동 10 이렇게 등록하고 자, 보십시오. 시험 문제 나온 걸 해볼게요.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자,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첫 번째 시험 두 번 난 지문이에요. 이 시험에 두 번이나.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이렇게 났습니다. 이 익힘 작업이지 뭐 암기 못해서 이걸 못 맞추는 건가? 아니죠. 한 두 번 이상만 보고 익힘 작업하면은 맞추는 문제 이걸 암기해서 맞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누가 한글 임자 쓰래. 뭐를 쓰라고.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아라비아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X. 잘 맞추시네. 금방 하니까 맞추죠. 이렇게 하는 익힘 작업하는 거면 이게 까먹고 그럴 요소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익힘 작업만 반복하시면은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암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지번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자, 읽으십시오. 법전을. 아라비아 숫자로. 단 어디에 등록할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 뒤에 앞에 임자, 한글 산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익힘 작업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 하고시죠. 자, 그러면 자, 지번을 이제 구성해야 되는데 지번을 구성할 때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양가로 2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 찾으셨습니까? 네.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자, 평행선 돼 있죠? 평행선으로 표시하고 연결한다. 이 경우 평행선 표시를 읽을 때는 뭐로 읽어라? 뭐 너무 많이 나죠.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집니다. 네. 자, 지번 구성은 자, 이 얘기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지적공부지 않습니까? 지적공부의 지번을 자,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해 주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본번으로 구성해 주는 방식이 있고 법률용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이 용어를 할 텐데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본이 되는 번호와 더해지는 번호로 구성해 주는 방식. 자, 근본이 되는 번호는 독립된 번호로 이렇게 독립된 번호로 이제 지적공배 아라비아 숫자를 구성해 주는 방식. 그걸 법률로 뭐라고 부른다? 본번으로 구성한다. 자, 두 번째 방식은 자, 근본이 되는 번호에 하나를 더해줘. 이렇게. 근본이 되는 번호에 번호를 하나 더해서 이게 하나의 번호로 지적공배 아라비아 숫자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것은 하나의 아라비아 숫자로 지적공배 번호가 구성되어 있지만 이건 두 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하나의 번호가 지적공배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의 번호로 구성되어 있는 방식을 하나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되는 방식을 법률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본번으로 구성한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한번 들어볼게. 오뎅 해보세요. 지적공배 지번을 구성할 때는 부번만으로 구성한다. X. 뭐만으로 구성할 수는 있어도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는 있어도 부번만으로라는 법률은 뭐냐면은 이렇게 구성해 줄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법률용어로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번만으로 이것도 숫자 하나네. 그건 더해지는 번호 하나지 앞에 번호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번만으로 구성해 줄 수는 없다.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는 있어도 부번만으로 지번을 구성할 수는 없다. 또 하나, 자, 두 개의 번호로 하나를 구성할 수가 있죠. 그럴 때 그걸 법률용어로 이제 익힘자가 뭐라고 부른다?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자, 그럼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할 때는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지적공배 등록할 때는 뭐로 표시해주고? 그럼 시험 문제 두 번 다 틀리는 겁니다. 두 번이 뭐야? 이거는 5번 이상의 시험 문제 나섰죠, 지문에는. 예. 뭘 의로 표시해줘요? 지금 이게 의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의로 표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평행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어떻게 의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시험 문제 3번 이상이나 그 지문이 나왔습니다. 지적공배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표기는 절대 의로 하지 말고 뭐로 표기하고 평행선으로 표기를 하고 이 평행선을 읽을 때만 여러분들이 토지대항 떼어보면 이걸 읽어야죠. 몇 번지? 1다시? 또 다시 하네. 다시가 아니라니까. 1의 1번지 이렇게 토지대항 떼어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읽을 때는 1-1번지 이렇게 읽지도 말고 1의 1번지 의자라는 한글이 없어도 뭐로 읽어라? 그래요. 토지대장을 떼어서 그걸 읽을 때는 의라는 한글로 읽으라는 거예요. 의는 그러면 쓰는 방법, 읽는 방법. 그걸 3번이나 출제를 해서 이 간단한 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읽으면 맞출 수 있는 작업, 익힘 작업하면 맞출 수 있는 작업일 때 그 익힘 작업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잠깐 쉬자.